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이자 최근 급부상한, 다시 부상한 화두는 무엇일까요?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정답도 바로 공개하죠.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와 관련해선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되든가 안 되든가.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부터 보고서 이야기 이어가죠. 야권 단일화 가정 대선 후보 지지율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자, 뉴스원 44.6 대 41, 중앙일보 윤석열 42, 이재명 40.8, 동아일보 윤석열 45.9, 이재명 34.4, 뉴데일리 윤석열 51.3, 이재명 38.2, 조선일보 윤석열 42.4, 이재명 30.3, 한겨레 윤석열 43.5, 이재명 30.7.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시 뉴스원 안철수 44.5, 이재명 38.3, 중앙일보 49.4 대 34.7, 동아일보 44.0 대 29.0, 뉴데일리 45.7 대 33.9, 조선일보 45.6 대 25.7, 한겨레 47.5 대 28.9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즉 단일화가 될 경우가 야권 단일화가 정권 교체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공통된 여론조사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이뤄낼까요? 단일화에 실패할까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금 속마음에는 단일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단일화를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조용히 하더라도 조용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물론이죠. 자, 윤석열 후보자도 권영세 본부장도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윤석열, 권영세 두 사람의 발언 속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속마음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진짜 단일화할 거면 비공식으로 제의를 하라, 협상 제의를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에서도 단일화를 배제한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어허,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공론화했다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안 후보와의 단일화 배제하지 않는다.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참모들에게 과거 단일화 사례 관련 보고받고 단일화 문제는 나에게 맡겨달라. 오늘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의 한 보도에서 실무적으로 뭐 룰 따지고 좀 째째하게 뭐 여론조사면 몇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후보자가 만나서 여론조사 없이 단판에 단일화는 성사해야 한다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이야기도 기사화된 것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박정하 실장님. 자, 박정하 실장의 속마음 속에서는 단일화는 필수입니까? 아니면 단일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는 걸로 보면은 단일화가 앞서서 우리가 이제 배종천 소장하고 지지율 추이 봤잖아요. 지지율 추이로만 보면은 굳이 단일화가 뭐 필요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 왜 해요?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교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뜻을 같이 하는 누구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나한테 맡겨달라라고 한 거는 저는 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열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열망이 있다면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모든 거에 단일화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저런 거 구차스럽게 하지 않고 결심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예. 입장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그럼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야권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결심한다면 저는 단일화는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제목이 재밌어요. 밑에 보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구르기 시작했다 뭐 단일화 바퀴. 구르기 시작했다 단일화 바퀴. 그러니까 주어를 뒤로 일부러 뺐잖아요. 경향신문 제목에서. 구르기 시작했다 뭐가 굴러? 단일화 바퀴. 김광삼 변호사님, 선거 여러 번 출마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해요? 아니 단일화 여쭤보려고. 네. 그 여론조사 방식 없이 단일화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서 서울시장 재보궐 때는 여론조사했어요. 룰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측하고 오세훈 후보 측이 얼마나 많은 협상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대승적으로 협상에 합의를 해서 난관을 딛고 일어서서 단일화해서 선거를 이겼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안 하고 통 크게 단일화를 후보가 만나서 담판하라면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희룡 본부장은 앞서서 뭐 공동정부 얘기도 꺼냈잖아요.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단일화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면. 왜냐면 워낙 안철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나는 정권 교체를 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가 뭐 단일화에 하려고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정치는 생물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윤석열 후보도 뭐 어떤 룰을 협상을 한다랄지 그런 게 아니고 단판으로 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미 오고 간 걸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단일화 바퀴가 이미 굴러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언뜻 듣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네 그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미 논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전에 철수 엄청 했는데 이번에 철수하면 자기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유태로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안철수 후보의 좀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단일화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럼 비공개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의 얘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측근들도 뭐 본인은 완주 의지가 강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단일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의 깊은 생각은 외부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단일화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요. 이제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후보가 돼서 본선에 출마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삿바 싸움이 되는 건데 이전에 어떤 단일화 자체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 여론조사, 경선, 거기다가 뭐 그냥 협상이 되면 지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면서도 이건 정치 공학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단판으로 갈 것이다. 어. 최근에 뭐 디지털 정부 총리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밑으로는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상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그렇게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는 아니지만 결국 단일화해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단판으로 가야 된다. 단일화는 단판으로 가야 한다. 전재수 의원님, 예.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단판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하우가 있고 민주당의 박원순 고 시장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판으로 서울시장 단일화를 이뤄낸 또 노하우가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단판으로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해본 것이 아니라서. 아 그렇죠. 전재수가 해본 건 아니라.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예. 이게 변수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가지고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아마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특히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아직 꺼진 불씨는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가 되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가 되든 지지율이 한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실망했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잠깐 갔다가 최대 17%, 15%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이제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단일화가 됐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아 그렇죠.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로 다 갈 가능성이 별로 100%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 한다 그래서 한쪽으로 확 예. 올리고 이런 결과는 안 나타날 것 같고 다만 또 그런 것도 있죠. 안철수 후보가 이게 철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단일화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선거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받는 이게 또 철수냐. 예. 이런 이제 실망감도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 이슈가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자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정파와 노선은 달라도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다면 그 꿈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의 길을 저 안철수는 기억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 인상하겠습니다. 특수지적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한 다층연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